네, 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차근차근 부자 되는 법 59회차입니다. 오늘 썸네일에 이제 삼성전자 비트코인 두 개로 주식시장, 코인시장 느껴보자인데, 저는 개별 종목으로 보지 않고, 비트코인은 코스피 지수나 다우 지수 같은 지수로 봅니다. 원래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같이 해도 되지만 그냥 비트코인 자체를 종목으로 보지 않고 지수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불일치와 차이는 개별 종목과 지수와의 차이, 그거를 보는 건데요. 자, 나는 차트 읽기 전문가에서 4개월의 법칙을 따르라고 했는데 당신도 이렇게 해볼 만하다. 증권시장이나 코인시장이 어느 단계에 왔는지 더욱 정확히 알아보려면 이 스테인 할베는 이때 당시에 제너럴 모터스 GM의 차트상 단계를 분석해 보면 된다 그랬는데, 삼성전자와 비트코인의 단계를 분석해 보면 되죠. 삼성전자와 증시의 단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삼성전자보다 증시 차트를 우선해야 한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코인과 비트코인의 단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코인보다 비트코인 차트를 우선해야 된다. 코스피나 비트코인 같은 게 3단계 최정상을 완성하고 4단계 하락세로 진입한다면, 설사 삼성전자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코인이 지난달 새로운 고점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건 걱정해야 될 시점이다. 거꾸로 1단계 기초지역, 지금 대부분 1단계 기초지역에 와 있죠. 기초지역에서는 마찬가지다. 이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바로 차이의 분석이다. 이제 당신이 차이라는 개념이 익숙해졌을 때 삼성전자나 종합주가지수, GM이나 다우존스 지수, 비트코인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코인, 이런 것들이 주요 수치와 함께 고점 혹은 저점을 같이 찍지 않고 불일치를 보이면 조기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거를 먼저, 그래서 그걸 조기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차트 8-14는 GM의 동향이 증시의 바닥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준 탁월한 사례다. GM이 대표예요. 이때 당시는. 지금 우리는 삼성전자를 보시면 돼요. 1973년에서 74년 하락 장세가 지속되는 동안, 여기죠. 73년, 74년 하락 장세가 지속되는 동안 GM은 적기의 저점을 형성하며 삐쭉삐쭉 올라간 데를 다 이어서 적기의 저점을 형성하며 당시 최악의 하락세가 다가올 것을 증명했다. GM이 먼저 내리고 최악의 하락세가 다가올 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1974년 중반 GM은 방향을 바꾸어 맨 먼저 하락하던 추세선 위로 올라섰고, 이 추세선 위로 올라섰고, 여기요. 추세선 위로 올라섰고, 이어서 이중바닥을 여기서 형성을 했으며, 이중바닥을 형성했죠. 여기서 이중바닥을 형성했으며 드디어 30주간 이동평균선 위로 상승했다. 여기죠. 이러한 매우 낙관적인 신호는 1975년, 76년에 역동적인 상승 장세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차트 8-15, 1981년, 82년에 하락 추세가, GM 추세가 하락이 되는 동안 증시의 움직임은 단순했다. 다우지수가 사정없이 하락하는 동안 GM은 1982년 1분기에 1단계 기초지역을 여기서 형성이 됐죠. 한번 여기서 형성이 된 거죠. 1단계 기초지역을 형성했다. 그해 5월 GM은 2단계에 돌입했는데
여기 갔죠? 5월은 2단계에 돌입했는데 여기 뭐다 2단계에 돌입했는데 이는 곧 하락 장세가 끝날 것이라는 GM이 1단계에서 2단계로 진입했는데 이것은 하락 장세가 곧 끝날 것이라는 조기 신호였다. 흥미롭게도 나의 지표 대다수가 GM의 긍정적인 신호와 일치했던 7월 나는 낙관세로 돌아섰다. 여기인가 봐요. 요 무렵이 반이니까 여기서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자기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다우존스 지수가 하락세의 저점을 찍고 상승세가 시작된 것은 8월이었다. 많은 증권 투자자가 그렇게 하지만 하락 장세는 빠르게 반전하기 때문에 서둘러 매수 종목을 찾아내야 한다는 말은 완전 엉터리다. 이건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 상승세로 반전하기 전 차트를 분석해 보면 많은 조짐, 징조, 전조가 보인다.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하면 곧 찾아낼 수 있는 전조들이다. GM의 주가 동향은 나의 MI, 탄력지수 같은 측정 지표와는 달리 정상지역이나 주요 저점에서 증시 전망을 정확하게 예시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 삼성전자나 비트코인이나 엔비디아 같은 것들이 전부 그런 거죠. 1966년 초 다우존스 지수는 급격히 새로운 최고치에 다다른 반면 GM은 최고치 이상으로 올라서지 못했다. 지수는 올라갔는데 다우는 못 올라갔다. 종합주가지수는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는 못 올라갔다. 다른 코인 종목은 다 오르는데 비트코인은 못 올라갔다.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경고다. 또 다른 부정적인 신호는 열세인 상보 강도 RS선과 1966년 초 형성된 3단계 정상 패턴이다. 마지막으로 GM이 지지선 아래로 붕괴하자 걱정스러운 상황이 곧 닥쳐올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곧 주가는 급격히 떨어지며 1966년 하락 장세를 맞았다. 여기는 왜 없지? 어딘가 있겠죠. GM 지표는 그 징후를 포착하기 어려웠던 1969년, 70년에 하락 장세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경고 신호를 보냈다. 그것도 살짝 내는 미약한 신호가 아니라 아주 큰 소리로 알려주는 경고였다. 1968년 12월 다우존스 지수가 1966년 고점 수준 가까이로 움직였지만 안타깝게도 아슬아슬한 지점에서 멈추고 말았다. 결국 1966년 고점으로 회복하는 데 실패했고 급기야 1969년 초 이동평균선 아래로 붕괴했다. 걱정거리가 곧 닥친다는 신호였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그런 거죠. 1900 GM 지표가 이제 그걸 미리 알려준 거죠. GM은 1973년, 74년 하락 장세에서도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훌륭한 일을 해냈다. 다우존스와 달리 GM은 1973년 1월 새로운 고점에 이르기는커녕 1971년 고점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이러한 차이는 무서운 경고였다. 1973년 초 지지선과 30주간 이동평균선 아래로 붕괴했을 때 여기죠. 1973년 초 지지선과 여기요. 붕괴했을 때 추세선 아래로 붕괴했을 때 투자자는 좋은 주수를 외면하고 암만 신문에 뭐 좋다 어쩌다 그래도 여기서 다 팔아치웠어야 됐다. 마지막으로 좀 더 최근의 움직임을 살펴보자. 1987년 블랙 먼데이 10월의 역사적인 붕괴 이전에도 GM은 매도 신호를 보냈을까? 물론 보냈다. 이 장에서도 소개한 나의 측정 도구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GM도 1987년 봄과 그 이전의 매도 신호를 분명히 보냈다. 1900 차트 8-17에 주가 동향을 보자. GM은 1987년 8월 여기인가요? 8월 8월 새로운 고점에 이르렀지만 몇 주 후 문제가 있다는 징후를 보냈다. 자, 한번 보자.
내가 4개월의 법칙 같은 융통성 없는 방법보다 단계별 분석 같은 융통성 있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 이때 맹목적으로 4개월의 법칙을 따르는 투자자와 분석가는 적어도 10월까지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믿었을 것이다. 8월에 그랬으니까 10월달까 4개월이니까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은 8월에 그랬으니까 뭐 일단 고점을 돌파했으니까 맹목적으로 12월달까지는 또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차트를 보면 9월 말부터 10월 말에 이미 위험 신호를 잡아낼 수 있었다. GM이 갑자기 반전하여 장기간 지속해온 상승세의 추세선 아래로 내려앉았고, 그렇죠? 이 쭉 추세선 아래로 추세선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분 공부하려면 30주간 이동평균선도 침범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다우존스 지수는 2500 부근에서 2600대 중간까지도 상승했다. 대장이 무너졌는데 지수는 올랐다 이거죠. 이런 때가 정말로 걱정해야 될 때다. 만일 방금 배운 다른 몇 가지 측정 도구의 지표가 좋게 나왔다면 덜 걱정했을 것이나 다른 지표들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나는 구독자들에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조언했다. GM이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증시도 계속 상승하기 힘들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비트코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코인도 계속 상승하기 힘들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삼성전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증권시장 종목도 계속 상승하기 힘들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비트코인, GM이 하락하지 않으면 하락 장세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대장주 지표가 중요한 것이다. 이 지표를 늘 자세히 관찰하자. 이 지표가 장기 다른 지표들과 더불어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데도 그 신호를 무시한다면 당신은 큰 위험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요. 이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 1단계에 진입을 했잖아요. 그죠? 확실히 30주 이동평균선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지금 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확실히 1단계다. 그런데 지수, 이게 대장주죠. 근데 종합주가 지수는 어떻죠? 종합주가 지수도 여기까지는 30주가 내려왔지만 한번 올라갔죠. 삼성전자가 앞장서서 움직였죠. 오케이.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 누가 뭐라 그러건 뭐 금리가 어쩌건 환율이 어쩌건 미국의 뭐 파웰 의장이 뭐라고 말을 하건 오케이. 당분간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이더리움이라고 봐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이더리움이라고 하는데 이더리움이 지금 여기서 지수가 평평해지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갔죠. 처음으로 올라가서 지금 풀백을 하고 있는 거죠. 풀백을 처음 하는 거죠. 이더리움을 자기가 갖고 있다면 뭐 헬륨 코인도 좋고 뭐 스팅 코인도 좋고 도지 코인도 좋고 리플도 좋고 다 좋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건 이더리움이다. 그런데 대장이자 지수인 비트코인을 봐야 된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처음으로 1단계를 올라갔다가 지금 풀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도 좋고 이더리움도 좋네. 이더리움을 대장주로 보고 이더리움을 대장주로 보고요. 비트코인을 지수로 보면 코인의 종합주가 지수와 같은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이더리움이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6주 전에 30주 이동평균선 위를 뚫고 올라갔네요.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비트코인은 못 올라갔어요. 이더리움이 1주 앞섰네요. 1주.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거요. 코스피고 비트코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올라갔고 이더리움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은 비슷하군요.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대장주이자 시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은.
그리고서 각자 갖고 계신 거를 좀 봐야 되는 거고, 대장주로 아무튼 삼성전자, GM, 비트코인을 같이 놓고 보시면서 전반적인 지수와, 그러니까 대장주가 먼저 꺾이고 대장주가 먼저 오른다라는 거죠. 그러한 지표를 활용하시게 되면 4개월의 법칙은 4개월의 법칙은 중요하긴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도 어제 비트코인 좀 사본 거예요. 비트코인 다른 거를 하더라도 일단 시장의 지표가 되는 삼성전자와 비트코인은 한 주를 사건 0.000001개를 사건 자기가 소중하게 느낄 만큼 정도는 사놓고 나머지를 하는 게 좋다. 오늘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차근차근 부자 되는 법 59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